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시냐고 하면 손 안 드실 거죠? 그럼 옆에 분이 좀 혹시 표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계시는구나. 네, 자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처음 이 자리에 왔던 그 순간이 있었겠죠. 그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근데 그 11년 전에 저는 이사나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요. 일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네, 지금도 키우고 있고, 네,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서 제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다면 이제 많이 컸겠죠. 1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학생들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과외를 대학교 때 이제 좀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비를 제가 스스로 벌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벌면서 다녔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좀 일찍 시작했고, 대학교 때 이제 우연히 과외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주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과외를 하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되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몸조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꾸준하게 이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어, 솔직히 조금 더 잘 사는 거.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외동딸이에요. 무남 동녀 외동딸. 물론 지금은 다 아이를 한 명 정도밖에 안 낳으시니까 뭐 외동딸 아들들 찾기 쉽지만,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제 나이 때는 외동인 이렇게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외동딸이다 하면은 온실 속 화초처럼 고이고이 막 귀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들은 물론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부잣집 외동딸이 아니라 가난한 집 외동딸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많은 결핍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잘 살아야지, 나는 꼭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잘 되고 잘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느꼈던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사셨지만 힘드셨던 부모님의 노후가 제가 뭐 책임을 진다까지는 아니지만 도와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제 너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부모님의 노후를 제가 결혼을 하고 제 가정을 꾸리면서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좀 난 잘 살아야지, 항상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면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아파요? 태어나자마자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게 큰아이, 밑에가 둘째 아이인데 위에는 아들이고 밑에는 아들 같지만 딸이에요. 오빠 옷을 입어서 그러는데 두 아이 다 너무 자주 아팠어요. 정말 누가 더 잘 아프나 내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응급실을 밥 먹듯이 가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질병이 하나 찾아왔던 게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기에도 키가 좀 크죠. 키가 170인데 그 당시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몸무게가 한 48kg 정도.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제품 강사님 그 링겔 꽂고 1등에 이렇게 서 있던 사진 기억하시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뼈다귀에 가죽 씌워놓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안 좋은 몸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응급실을 앞다투어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땠겠어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말기암을 선고를 받으시고, 또 이제 혼자 계셨던 시어머님은 그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한 반년 정도로 이제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온 가족의 건강이 이렇게 다 문제가 생겨서 힘든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물론 제 몸이 아프니까 힘들고 아이도 아프니까 힘들고 다 힘들지만 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 건강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는데도 결국은 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 뭐 몸에 좋다고 뭐 한약을 좀 먹고 싶어도 뭐 한약 한 재 짓는데 얼마,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맨날 했던 얘기가 저희 아이들 한의원에 갖다 준 돈만 경차 한 대 값 줬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자꾸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챙겨드리고 아이들 챙겨야 되는데 계산기를 제가 자꾸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들이 너무 이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놓여져 있고 이것들을 감내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우울증인 걸 몰랐어요. 그냥 아프니까, 힘드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화나고, 그죠?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 짜증과 화를 어디다 풀어요? 그냥 나랑 제일 오래 붙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얘네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굉장히 좀, 아까 그 건강하지 못했을 때 막 히스테리 부린다고 했는데 제가 좀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이시는 큰아이가 한 5살, 6살 때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이 때인데 엄마가 계속 우울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아프고 자기도 아픈데,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이제 몸도 약하고 좀 예민한 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좀 다치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녀분들 많이 키우실 텐데, 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거나 뭐 유치원 가거나 할 때 괜히 승질 한번 부리고 막 화내고 보내면 어때요? 너무 미안하죠. 미안해서 막 오늘은 집에 오면 내가 얘가 좋아하는 뭐 해놔야지, 돈가스 튀겨놔야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마음 찜찜하고, 하물며 그렇게 그냥 한번 싸우고 학교 보내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또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저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었고 잘 되려고 늘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도 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 그럼 일단 돈이라도 더 벌어보자. 자꾸 많은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원인들이 또 이제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외에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또 일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벌게 되면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딱 이렇게 3가지였어요. 창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하거나. 근데 창업은 일단 뭐가 많이 들어가요? 네,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제가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병원비도 힘들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께 좋은 거 해드리기에도 없는 돈이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됐고, 또 이제 그때 제 몸 상태로 무언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따는 데까지도 시간도 걸리지만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또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결국 저한테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3번째 취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 수업을 가르쳐야 되니까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때 이제 제 몸 상태, 또 아이들이 아프니까,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자주 아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전화가 와요. 자꾸 데려가라고. 그래서 언제든 대기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찾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집 앞에 마트가 좀 크게 생겨가지고 마트 캐셔를 좀 시간제로 해볼까 이러면서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정확히 제가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침에 오픈할 때부터 오후 뭐 한 3, 4시 이때까지 일을 하는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이제 수입이 얼마 정도 됐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세요? 대충 10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그때 당 이제 이게 10년 훨씬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멋대고 7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나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내가 일을 하면 병원도 더 가야 될 것 같고 몸에 좋은 보약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걸 다 계산하니까 7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좀 이렇게 뭔가 투자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제일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추가 수입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많이 힘들지 않은 일은 없을까? 왜?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적은 시간, 적은 비용 투자로 가능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픈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제가 막 대기업에 가서 저 오늘부터 일할 거예요 한다고 저를 써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유사나 비즈니스의 기회였습니다. 아픈 아이들 때문에 소개받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고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병원 가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저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회사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고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망을 넓혀가서 그것으로부터 소득이 만들어지는 일.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을 저 또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생각해서 그래, 나로부터 유통망을 넓혀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유통망을 넓힐 사람이 나는 없는데 주변에 없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동딸이라 그랬죠. 샴푸 하나 전달할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한 명 친해지면 이 친구랑만 놀지 여러 명 모인다 그러면 전 그 모임에 안 나가요. 불편해서. 나랑 좀 덜 친한 친구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해.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무언가를 팔아본 적도 없어. 나 이건 잘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니까 자꾸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망설이면서 계속 이런 자리에 와서 저도 들어보고 알아보고 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처음 봤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으로는 4분면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책에서 했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데 왼쪽, 그죠? 왼쪽 4분면은 이제 월급 생활자,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저쪽 오른쪽에는 사업가 혹은 투자가가 있는데, 이 왼쪽 4분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95%의 인구가 이쪽 4분면에서 일을 종사하고 있는데 부를 이루신 분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반대쪽 사업가, 투자가는 자산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중 5%의 인구가 이쪽에 있는데 그들 중 95%가 이제 부를 이뤄내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월급 생활 지금 직장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렇게 시스템을 소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 주변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사나 비즈니스가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한번 용기를 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밑에 보이시면 75.8%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몸도 아픈데 아픈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산소득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고 있던 그 수업은 노동소득에 이제 속하고 있었고, 제가 알아본 그 일들도 다 노동소득에 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자산소득 형태의 수입이 나오는 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고 또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에 용기를 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유산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죠. 유통은 예전에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사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만들어 갔다면, 그 단계를 점점점 줄여서 이제 마지막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줄어갔고, 소비자는 소비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유통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쿠팡이라던가 에어비앤비라던가 우버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은 여기에서 뭐 택시를 갖고 있고 호텔을 갖고 있고 마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주는 것만으로 이제 수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쿠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에어비앤비가 돼서 유산화에 정말 훌륭한 이런 영양제로 건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분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나에게도 소득이 만들어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근데 그 나로부터 시작된 소유권이 내가 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개하고 또 그분이 소개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줘서, 네, 이렇게 소유권을 모두 인정을 해주고 2 곱하기 2가 6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고민을 다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격이 일단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부터 나 시작할래 하면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았고 부업으로도 가능했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의 성격은 권리소득,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까지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제가 이제 막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였거든요. 친구네 집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을 해도 보이지 않던 그 비누와 세제와 샴푸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 다양한 회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저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11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무슨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유산화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해서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산화였기 때문에 제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였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2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2번째 저랑 얼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의가 해도 편하지 않다 보니까 2번째 하다 보니 이제 막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선택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네, 능력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든 자신의 능력으로 커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제가 일을 하기에 더 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2번째, 탁월한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이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발이 달려서 퍼져나가야 돼. 근데
마트 가서 누구 할 수 있고 약국 가서 누구 할 수 있고 옆집 가도 그 제품 있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탁월한 제품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노동력을 썼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 충분히 나에게 보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유산화는 여기에 부합을 할까? 네. 하니까 제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근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유산화는 그리스어의 진정한이란 뜻과 사나, 라틴어 건강이란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기업명부터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철학이 건강에 정말 진심인 회사구나라는 거를 이름부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라는 풀네임은 뒤에 또 뭐가 붙어요? 헬스 사이언스. 건강이 2번씩 들어가는 회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건강에 진심인 회사,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신 거예요. 이 마이런 엔치 박사님이 이제 창립자이신데요.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이분은 여기 밑에 보시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네, 어때요? 전문가가 만든 회사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1992년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창립이 됐고요. 이렇게 본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그 제조 시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조 시설이 의약품을 만들어도 되는 제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기 보면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제 안에서 이렇게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회사가 제가 뭐라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와도 언제든지 웰컴 환영합니다. 들어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 오늘 밤에 저 갑자기 리더님 집에 좀 가도 돼요? 집에 가서 좀 요리도 같이 해먹고 저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막 고개를 지금 막 절레절레 막고 지금 차마 거절도 못하셨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저러면 당장 안 된다고 하는데 왜요? 저 갑자기 누가 집에 오는 거 정말 싫거든요. 왜? 오기 전에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집도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난장판이 된 집을 누구에게 공개한다는 거는 정말 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 때고 누구나 찾아왔을 때 오픈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 인증을 받아서 정말 탁월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5개국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제가 이 얘기 처음 10년 전에 들었을 때 난 아는 사람 중에 외국 사는 사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의 이렇게 소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단계 정도만 나가도 그분의 이제 지인분이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분의 꿈이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펼쳤을 때 그게 저한테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서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가 진짜 이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미국 이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산화가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기업이 탄탄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재, 워렌 버핏이 이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하고 알려주시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향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기준,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포브스지에서 그 기준에 맞는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5개의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이죠.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라는 기업들인데
이 회사 안에 유산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월마트 유통회사죠, 코카콜라 제조회사죠, 유니레버 제조회사죠, 뭐 이렇게 의류회사인데 유산화는 제조와 유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 대한민국 정부에 이제 정식 등록된 직접 판매 협회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거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하실 게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내가 보험료를 좀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일 때는 보험을 막 들었다가 우리 이제 가정 경제가 힘들면 뭐부터 깨요? 보험부터 깨죠. 네, 보험 깼다가 좀 좋아지면 다시 들었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번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유산화는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산화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트너는 누구다? 제품에 발이 걸려서 퍼져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제품력을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뉴트리션과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라고 하죠. 스킨케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명 들으셨던 체중 관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웰립스 산업 분야별 매출 순위를 보면은 1위가 뉴트리션, 2위가 퍼스널 케어. 그래서 우리가 1, 2위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군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1위가 영양제, 2위 화장품, 3위 생활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하고 화장품만 합해도 7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선택하려는 회사가 생활용품이 주력인 회사라고 한다면 나는 27%의 시장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유산화는 영양제, 화장품 70%가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제품군을 다루고 있고 그것도 최고의 제품. 왜 최고의 제품이에요? 150명 이상의 과학자가 연구진으로 이렇게 있는 회사예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서 제약회사 연구원이셨던 전직 연구원이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대규모의 제약 회사들도 연구진을 2자릿수 이상 이렇게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해요.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들의 연봉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주는 것도 비용이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하는 연구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더라도 이 회사가 제품에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겠죠. 제가 11년 전에 먹었던 헬스팩하고요 지금의 헬스팩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먹거리가 바뀌었으니까. 그 얘기인즉슨 한번 만들어내고 계속 똑같이 찍어낸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진이 실제로 저희가 컨벤션에서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실제로 나오셨어요. 가운 입은 분들 아니고 그냥 가운만 입고 나오신 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면역, 기능의학, 생유기화학 이런 전문가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어요. 저한테 수학도 가르쳐주세요. 영어도 가르쳐주세요. 국어도 가르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성적이 더 잘 오를까요? 아니면 수학, 과학, 영어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붙였을 때 오를 수 있을까요? 후자, 그렇죠?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만큼 제품 투자에 진심인 회사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공동 연구를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업 초기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막 물어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막
왜냐면 저는 막 생소하니까 그 시절에만 해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TV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뭐지 요크루트 제품 막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유산하는 진짜 선도하는 기업이구나. 건강에 있어서 영양에 있어서는 먼저 앞장서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헬스팩도 제가 11년 전에 처음 먹었을 때 똑같이 그 비닐에 한 포씩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헬스팩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좀 많아요. 시중에 그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서 일일 그냥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선도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어느 날 유산화에서 구강 유산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있는 이 세균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소화기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와 구강 유산균이 있어?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시중에서 구강 유산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화에서 어떻게 했어요? 치약에다 유산균을 넣어버렸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분명 또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산화는 진짜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베스트셀러죠. 그 영양제 비교 가이드 이 안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책을 토대로 이 안에 이제 내용을 토대로 그 영양제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유산화는 별 5개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이렇게 별 1개, 2개, 반 개, 3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유명하기로는 그 회사들이 더 유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회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효능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 책을 토대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희귀 난치 질환을 선고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어때요? 영양제를 좀 챙겨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엄마한테 영양제를 좀 드시게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질환이 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영양제 드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양제를 드신다고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따님이 마음이 편하고자 한다면 센땡땡 실버 사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도 영양은 다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센 땡땡 드셔도 되는 거면 유산화 드셔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이제 처음에 한두 가지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전 제품까지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가 희귀 난치를 질환 판정 받으셨을 때 병원에서 2년 선고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사셨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5년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이제 확 좋아지시면서 희귀 난치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엄마한테 환자분은 따님이 살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제가 그렇게 엄마가 계속 드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엄마가 계속 수치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느끼시니까 계속 엄마한테 이것도 좀 더 드시게 해라, 뭐 저것도 드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다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제품이 다가 아니다. 진짜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앞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정우 선수. 저희 파트너님 중에서는 이분 보려고 유산화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유산화와 함께 성장한 우리의 자랑거리 선수입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믿고 섭취하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시간 있죠? 네, 자꾸 웃음이 나지? 어릴 때부터 농구 광팬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오빠 부대. 그래서 막 KBS 뉴스에 잡혀갖고 선생님한테 다음날 혼나고 막 학교 땡땡이 치고 갔다가 약간 그런데 그때 이제 농구의 약간 르네상스 시대 막 그랬었어요. 저 때는 이제 나이가 나오네. 하니까 나왔다. 네, 나 아까 우리 호스트님보다 어리다에 손가락 접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유명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다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을 응원하려고 팀을 응원하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이제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딸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도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느꼈던 그 이제 취미 생활을 10대가 된 저희 딸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자꾸 엄마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 저 선수 힘들어 보이는데 헬스팩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너 지금 헬스팩이 얼마 14만 9천 원짜리를 막 근데 이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14만 9천 원의 가치를 모르나 봐. 근데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그 돈을 딱 주더니 엄마 나 이 돈 엄마한테 줄 거니까 오늘 헬스팩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들고 가서 이제 막 어떻게 드시라고 편지를 써서 선수한테 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유산아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다시 가면은 잘 드셨는지 물어볼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선수들이 믿고 섭취하는 제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돈이 되는 걸 이제 보셔야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만 섭취하실 거면 좋은 회사의 좋은 제품인 것만 확인하고 드시면 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비즈니스로 한번 가치가 있는지 비전이 되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월 1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노동소득 말고 자산소득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연금보험을 월 30만 원씩 30년을 이렇게 납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10억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5억 건물을 보유를 해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아직 연금보험 30년은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10억 주식 보유 불가능했고, 5억 건물 보유 불가능했고, 근데 유산화에서는 퓨처 빌더라는 직급만 달성을 해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소득을 만들려고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제 처음 꿈이 유산화에서 원래 제일 처음은 딱 50만 원만 벌어보자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늘려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상 플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6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이너리 방식.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가상의 내 가게를 기준으로 좌우로 양쪽에 파트너를 이제 배치를 해서 팀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 유산화의 비전을 처음 딱 봤을 때 선뜻 시작을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했죠. 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야 되는 그런 플랜이었다면 저한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가게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로 두 줄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나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실적의 20% 동일하게 지급.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되게 잘했을까요? 막 나가면 막 다이어트 끊고 막 헬스백 다 팔고 막 엄청 막 잘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다라고 해주실 분 한두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다 이런 표정으로 절 보셨는데 맞아요. 진짜 말도 못했고 뭐 이렇게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성격도 못 됐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처음에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이렇게 먼저 했다고 또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21%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뭐 저처럼 이렇게 비리비리비리한 사람한테는 3%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에서 제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힘들었겠죠. 근데 유산화는 오늘 시작했으나 10년 전에 시작했으나 아니면 내가 매출을 많이 일으켰던 적게 일으켰던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20%를 지급을 해줍니다. 당연히 사재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 내가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점수가 2월 돼요. 처음 보상 플랜이라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를 처음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상 플랜이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갔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실적이 2월 된대. 없어지지 않는데 오케이, 그럼 좀 해볼 만할 것 같아. 작은 점수지만 2월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받아갈 때까지 이 비즈니스를 하는 한 계속해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 깊이 인정. 이것도 제가 유산화가 아니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람을 소개하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하고 또 다른 분을 소개했을 때 왜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고, 제 주변에도 다 저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외향적이지 않고 사람 많이 알지 않고. 근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여기 제품 강사님 뭐 열 몇 명 수상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계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분의 매출이 나한테 공유가 안 되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쵸? 눈물 나죠. 근데 유산화는 단계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비타민 한 통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그분도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해도 한 분을 통해서 제품의 효과를 보고 소개가 나왔을 때 그 점수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은요,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일적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먹었던 제품들, 그리고 이제 저도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니까 좀 얘네가 좋아지니까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를 했더니 이제 가게가 세 개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내 가게 하나를 기준으로 제가 아까 우리는 바이너리 좌우로 배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쪽 내 1번 가게를 기준으로 내 가게들이 다시 좌우로 배치가 되고, 이제 그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 좌우로 배치되면서 팀을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처럼 아이가 아파서 이제 고민인 엄마한테 이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엄마가 제품을 섭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엄마도 이제 아이가 너무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동네 이제 친한 엄마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고민이 이제 많이 하고 있을 때여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분이 또 이제 동네에 다른 친한 엄마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대박 소개를 엄청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플랜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그렇게 소개 잘해줄 것 같은 사람도 없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전 그분을 통해서 이쪽 한 레그가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반대쪽도 이제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이제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애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보겠다 시작을 했는데, 또 소개가 일어나면서 한쪽 레그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레그가 완성이 되면 저 1번 가게가 이제 우리는 완성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저거 10년 안에 만들어도 괜찮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였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가게가 하나가 완성이 되고 나면 또 회사에서 당신 이 가게를 완성하느라 수고했어라는 의미로 추가 가게를 2개를 더 지급을 해줘요. 이 2개 가게는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개의 레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물론 조금 오래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근데 이렇게 2개의 레그가 만들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저희 중마 고우한테 이제 이 사업을 전달을 하고, 그 친구도 제가 이 안에서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펼치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또 다른 친구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재밌는 게 저는 동창 중에 그 친구만 연락이 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동창도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또 다른 동창들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여기 사업 설명회장에 동창회 10번 했어요. 그 다음 분이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여가지고 동창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어머 너 나 기억나니?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레그가 만들어졌고 이 2번 가게도 완성이 되면서 플러스 800만 원. 합계 800이 아니라 그럼 합계가 얼마예요? 1,500만 원. 자, 이때부터 제가 경험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윤택해지고 무엇보다도 네가 하면 얼마나 하나 보자라고 하던 남편이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몸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먹어야 돼? 혈압이 높은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는 뭐 추천해 주면 돼? 자꾸 저한테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게 추가로 나오고 네 번째 레그가 또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성이 되면 플러스 9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게를 가지고 시작했던 3개의 가게만 완성이 돼도 700 플러스 800 플러스 900만 원 얼마? 2,4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빅 비즈니스예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막 자신감 넘치게 시작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이 가게를 완성하면서 이 소득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정말 잘난 분들도 계시지만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유사남만의 정말 매력적인 보상 플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게에서도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지급이 돼서 우리 가게 3개 내가 처음 갖고 시작한 거 완성만 해도 총 9개 이제 나에게는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나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의 하부에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또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그래서 무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가게 9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5, 6, 7, 8 맞죠? 왜 갑자기 1, 2, 3, 4로 바뀌었지? 네. 지금 뭐 이게 제가 PT를 강의 준비하면서 진짜 한 몇십 번은 봤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보였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9개 가게만 완성을 해도 월 1억에 가까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뭐 대단한 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막 월세를 어마무시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30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 부부 종합 영양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집 부부 종합 영양제에 친정의 종합 영양제 한 통, 시댁의 종합 영양제 한 통, 뭐 이렇게 드리는 정도만으로도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기본은 나의 가족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이제 보너스예요. 보너스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 첫 번째 매칭 보너스. 내가 소개한 사람을 후원해서 이분이 이 비즈니스를 잘 하게 되면 그분의 수당의 15%를 회사로부터 이제 지급받는 보너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앞에서 보셨던 이 가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완성될 때마다 이제 가게 하나당 한 20만 원 정도의 이제 보너스 주로 그래서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가게가 이렇게 완성되는 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20이 40 되고 40이 60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게 번호를 더해서 곱해줘요. 그래서 2개가 완성이 되면 40이 아니라 60만 원. 그럼 월 24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앞에 보이시는 이 가게의 주문들을 일요일 날 자동으로 주문되는 결제되는 그 주문을 통해서 완성했을 때 약 2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만 7,500원. 네, 정확하죠? 그만큼의 소득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일인데 저는요. 제가 왜 아까 그 마트에서 이렇게 면접 봤을 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70만 원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리더십 보너스 가게 하나만 완성을 해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의 이제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 보너스, 매칭 보너스, 자동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를 저는 이제 매주에 이제 저희는 주급 회사다 보니까 매주 주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보너스 원단이 들어온 것까지 딱 계산을 해서 통장을 딴 데로 빼놔요. 보너스만. 그래서 그 돈은 제가 써요. 그러니까 저 PT 개인 PT를 지금 한 3년째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쯤 되면 근육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살려고 그 PT를 받는다. 나이가 60이 70이 돼서도 내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어 다니려고 PT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PT쌤도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개인 PT를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PT를 한다는 거 이제 이 따로 모아놓은 돈에서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 또 그만큼의 시간도 제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꾸미는 비용, 옷 사는 비용, 머리 하는 비용 다 여기서 써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이제 소득 1위부터 60위까지에게 분배되는 보너스인데 거의 이제 억 단위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분기별로. 네, 꼭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여행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알아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는데 유산화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그냥 내 짐 가방만 싸서 몸만 가면 되는 이런 여행을 보내주고 그걸 또 저 혼자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뭐 남편이든 가족과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2명씩 보내주고요. 그리고 갔을 때 여행의 퀄리티가 정말 남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건,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두바이나 케이프타운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곳들도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때 막 그렇게 어렸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고 딸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이 가끔 대화할 때 되게 웃겨요. 엄마 유산화 누구 줄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난 딸 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들이요. 얘가 유산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에서 20가지를 저한테 나열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달라고. 자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우리가 왜 부모님들한테 엄마 그때 강남에 땅 한 평 안 사고 뭐 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좀 더 크면 엄마 그때 네트워크 사업 하나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만약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부터 뭐 1년에 1억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올해 딱 40대 중반이니까 아까 100살까지 이제 살고 아까 뭐라 했죠? 운 나쁘면 120까지 산다 그랬나? 근데 제가 100살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억씩 늘지 않아도 받으면 총 얼마예요? 55억이죠. 그렇죠. 55억인데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운 나쁘면이 아니라 그냥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또 한 5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않고 1억만 받아도. 그래서 뭐예요? 정말 내가 충분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아요. 브랜드 바꾸는 걸로 시작할 수 있고요. 나는 제품을 공유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유산화를 10년 이제 넘게 11년 차 들어오면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제 삶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뭐 당연히 삶의 질이 올라갔고 좀 더 예전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이거는 그냥 사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좀 고소득자가 되어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서 저는 그것보다 유산화였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말문을 닫아버렸던 아이, 그 아이가 5살, 6살 때 말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마술 학원을 등록해서 이제 다니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마술해서 이제 막 공연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수학도 영어도 미술도 음악도 아니고 이렇게 특이한 마술이 배우고 싶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처럼 그렇게 자신감 없고 힘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서요. 도무지 앞모습을 찍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얼굴을 보여주진 않아요. 정말 화가 나는데 사정을 해도 안 보여줘요.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갈 때 이제 짐가방 싸들고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싫은 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그냥 좀 힘들 뿐이에요. 사춘기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근데 기숙사를 가니까 주말만 애틋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사실 학비나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오롯이 제 능력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딸 아이도 이렇게 아기 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랐어요. 웃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딸을 본 게 아니라 저를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웃지 마, 대놓고 웃으시라고 옆에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강의 저희가 1박 캠프에서 강의할 때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라는 주제로 옛날 과거에 나와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바뀌게 된 모습을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강의를 한 거였는데 저렇게 뒤에 이제 옛날 사진이 뜨니까 저희 파트너분이 찍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팀방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목이 어제보다 나은 삶이잖아요. 10년 전보다 나아졌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진짜 확실히 지금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의 자신감은 외모로부터 나온다. 제가 아까 보너스 빼가지고 저한테 다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외모도 젊어지고 피부도 더 젊어지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진 하나로 이 유산화 비즈니스의 모든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마를 보내드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엄마가 희귀난치 질환을 이제 선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산화를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더 버셨고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이제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사셨던 게 아니라 제가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삶을 바꿔가면서 이제 엄마를 모시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엄마한테 필요한 전 제품을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엄마한테 항상 용돈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끼지 말고 다 써. 다음 주에 또 드릴게.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인 딸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 지켜드릴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외동딸이죠. 친구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운구를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파트너분과 형제 라인 분들의 남편분들이 와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직장 다닌다고 뭐 자영업 한다고 뭐 직원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줄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필요하지? 누가 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진짜 이 장례를 치르는 내내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친구 파트너가 야, 이 사진이 언제 어떻게 쓰일 줄 알아? 한 장 찍자 이러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쓰이게 되네요. 그래서 그냥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 단순히 그냥 돈만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돈, 시간, 건강까지 다 챙기면서 사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일이 유산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망설이시나요? 당신이니까 된 거야.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유니스타즈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에는요 2년 반 만에 다이아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6개월 만에 골드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물론 저처럼 10년 만에 다이아를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앞에서 다 알려드려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다 따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원칙이 한 가지씩만 따라하자. 저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찾아서 따라하자 하면서 이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따라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배우시면서 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유맵이라는 유니스타즈만의 자랑거리이죠. 대면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쉽고 수월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유산화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드시나요? 네, 진짜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노력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유산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